미국과 중국, 이른바 G2 정상의 화상회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모두 발언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솔직한 대화를 원했고 시진핑 주석은 서로를 존중하자고 응수했습니다. 두 나라는 대만 관할권 등을 놓고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파국을 피하기 위한 안전 난간을 마련하고 싶었겠죠. G2 화상회담 내용과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의 이목을 끈 이 G2 화상 정상회담 지금 끝났잖아요. 네. 아직 최종 결과가 자세히 지금 발표가 됐습니까? 네, 그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중국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보면은 양측이 서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국가 주석의 그 되고 나서 예. 그 바오시라이라든지 저우융캉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제일 먼저 직접 전달한 사람이 바이든이었거든요. 당시 부통령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뭐 저우융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낙마를 했고요. 예. 또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마운 감정을 가지면서 이번 회담에 앞서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색깔의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와서 배려를 했고요. 예. 또한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시 주석이 상기 임기에 성공을 함에 따라서 붉은색 타이를 맺는데요. 공산당을 이제, 상징하는 붉은색. 예, 네. 이제 앞으로 그 특히 브링컨을 비롯해서 실무진들이 네. 왕이 외교부장과 상당히 그 조율을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시점에서 회담이 잘 됐다 못 됐다 어느 쪽이 했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모두 발언은 지금 두 사람의 모두 발언이 공개됐잖아요. 모두 발언을 좀 본다면 뭐 우선 모두 발언에 좀 특징적인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네, 뭐 당장 그 모두 발언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예.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트럼프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신냉전 그리고 냉전 2.0을 이제 앞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정책을 관여적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에서 예. 억제 정책으로 펼쳤고요. 예. 공산당과 인민들을 가르는 정책, 또한 중국이 위협적이라는 것을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외교적으로 고립을 시켰는데 네. 이제 이런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런 변화 시대에 같이 나가려면은 뭐 대만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좀 멈춰달라. 또 신장 위구르 그리고 홍콩 인권 문제를 또 언급했고요. 예. 또 사이버 공격 문제, 그리고 양국 간의 그 대립에 있었을 경우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 채널을 열자고 이야기했고요. 예. 또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뭐 상호 존중, 평화 공전 그리고 호혜 관계를 그 맺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좀 존중해 달라. 그리고 대중국과 관련된 적대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 대만에 공격적인 무기를 준다든지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그 탄도 미사일을 한국을 비롯해서 주변국에 배치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예. 양국이 그 상식의 규정을 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예.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미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네. 네. 그 대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의 뭐 군사적 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장치 그리고 대만의 독립이라든지 FTA 체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뭐 양국이 앞으로 평화적인 공존으로 가려면 시간이 좀 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신화통신 보도를 좀 인용해 저희가 잠깐 얘기해 보자면 신화통신 보도에서 이 대만 문제 시진핑 주석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대만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게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미국의 입장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대신에 예. 대만과의 군사적 관계를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와서 F-35라든지 예. 사드, SM-3와 관련된 배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중국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강제 외교라고 하죠. 그 10월 달만 하더라도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그 침범한 중국의 공군기들이 200기 정도가 됐었고요. 예, 예. 또 이 때문에 앞으로 대만에서 친미 행동을 한다든지 독립선언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TPP 가입과 같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10월 말에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국가 동원 그 태세를 격상시켰고요. 국가 동원 태세. 예, 그리고 시 주석의 군사 관련과 관련해서 정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1호 명령이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정량의 식량을 비축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군대에 대해서는 그 대만이 점령하고 있는 섬이죠. 진먼다오를 비롯해서 대륙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섬에 대한 상륙 훈련한다든지 대만의 주요 항구나 공항로, 공항 등 폐쇄와 관련된 군사 행동을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식량 비축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을 염두에 둘 수도 있겠지만 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뭐 이전 민생 차원에서도 좀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식량 비축을 직접 명예 지시를 하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서로 좀 존중하는 선에서 시진핑 주석이 요구한 거는 우리도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를 좀 존중해달라. 뭐 그런 걸 이번에 강력하게 바이든 대통령에 지금 요구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형태가 그러면 더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양쪽에서? 네, 아무래도 현재 가장 그 위험한 그 대치 사항과 관련해서는 수면 하에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존중한다든지 그리고 그 중국과 관련해서 군사적 자극 행동을 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배치 문제 그리고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들이 유령 함대라고 해서 중국 해군을 대상으로 해서 무인 함정대를 한 140척 정도를 배치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인 그 함정이 320대에서 370대 정도 되는데 예. 이것까지 합치면 예. 중국이 2025년까지 배치하려는 420대를 압도하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들이 많을 텐데 관세 그동안에 매긴 거 트럼프 대통령이 매긴 거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수입을 계속 하겠다. 과연 수입이 지금 진도율이 어느 정도인지 공급망에 관한 주도권 다툼 어떤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나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인 합의는 지금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죠. 예. 상호 이익 분야에서는 서로 협력을 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되는 지적재산권 문제, 또 대규모의 그 산업 보조금 주는 정책, 또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쟁하겠다는 거죠. 예. 할 말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든지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뭐 경쟁 원칙에 따라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 월가 같은 경우는 250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요. 증가율이 무려 3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는 월가는 1,000억 달러를 중국에서 벌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무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2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연말까지 내년 연말이죠. 미국 중간 선거라든지 중국의 그 당대에 있을 때까지는 양국이 수면 하에서 협상은 계속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좀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 간 경쟁을 할 때 예. 자유무역 국가보다는 아무래도 비민주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이 더 갖출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그렇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현재 38%에서 42%에 묶여 있는데요. 국정 지지율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42%, 부정적 그 응답자가 한 52% 나옵니다. 지지율이 아주 낮으네요. 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다음 선거에 나온다고 하는데 예. 지금 당장 치러진다면은 바이든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문제에 좀 더 치중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중국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대결 흐름보다는 안정적 궤도로 간다면은 시 주석의 그 집권 초기에 국제 질서를 자기의 힘에 쓸 수 있고 네. 또 통상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를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세계의 관심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을 둘러싼 해결 방안 또는 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 다툼 미중 간에 어떤 협력하거나 서로 완화하거나 이런 분야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체결을 했지만 실제 이행률을 보면 작년에 58%였고요. 예. 또 올해 그 8월까지는 61%였는데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공기 같은 경우 또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0%도 지금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당장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물가 상승 문제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협상 재개를 연말부터 서두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역 협상을 하기 이전에 뭐 추가 관세를 철폐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유학생과 관련돼서 비자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또한 경제 성장 모델 자체적인 국가 주도 그리고 국유기업 중심의 이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문제는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또 빅데이터 문제 그리고 슈퍼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관련된 규제 강도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첨단 부분에서는 아마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텔이 왜 중국의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첨단 산업 분야의 공급망 둔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미국의 물가 상승 요인도 되는데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에 너무 의존했을 경우 현재 가뜩이나 대만과 관련해서도 만약 봉쇄에 들어갔다면 대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세계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사이에 70조 원이 날아가게 되고요. 또 1년 사이에는 880조 원이 날아가니까 미국 경제는 치명타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증설 또 우방국들의 기술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를 미국이 막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미칠 만한 그런 내용이 오고 갔을까요? 네, 이번에는 한반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요. 연말에 다시 대화 재개할 때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그 대외 정책의 1순위는 비핵화 문제 그리고 대만과의 군사력 강화 문제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는 이후에 좀 다룰 가능성이 크고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뭐 G7 정상회담도 참석을 요구했던 것은 뭐 우리가 쿼드에 참여하는 문제, 또 전체 국가에 대항하기 위한 민주주의 10개국 모임, 그리고 기술 선진국 협의체인 12개국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도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가 조금은 뒤로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미중 화상 정상회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